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네덜란드 갑니다. 네덜란드 설계 잘하죠. 설계 잘합니다. 이 집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실험적인 주택입니다. 가로등 이쁜데. 어찌됐든 그 이제 프레임 박스를 유니트를 만들었어요. 3m 3m 유니트 박스를 무한 복제하는 겁니다. 무한 복제. 그래서 박스들을 계속 끼워 나가는 거죠. 뭐 이런 디자인도 하고, 여기는 뭐 비우고 지붕 있는 테라스를 만들 수도 있고, 여기는 뭐 2층에 테라스를 만들 수 있고, 여기는 뭐 그냥 프레임만 있는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식의 공간을 계속 붙여 나가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집은 되게 커 보이는데 사실 큰 집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집은 요만큼만 있는 거죠. 기역자로. 그리고 여기는 거의 지붕 있는 테라스 이제 구조고, 여기에 맞게 어디는 합판을 맞고, 어디는 유리창을 끼고, 어디는 루바가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 다양한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여기는 뭐 돌을 붙이고 골강판을 붙이고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조는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무한 반복하는 자재, 모듈화를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집을 어떻게 해야 싸게 지을 수 있냐에 대한 이제 스터디인 거죠. 스터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요 유니트를 가지고 3m 3m 유니트를 가지고 계속 설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양한 집을 같지는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큰 구조적 프레임은 방식은 같지만, 여기다 유리창을 낄 거냐, 뭘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파사드, 인면, 디자인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 거죠.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 엑스포인데 다양한 집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주택, 어떤 방식으로 집을 질 거에 대한 다양한 집들이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 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치는 거죠. 나무를 사다가 여기 이제 말뚝을 받고, 나무 말뚝을 박은 거죠. 어떻게든지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집을 짓는 방식이 뭘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이제 되게 안 좋잖아요. 질퍽질퍽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나무들을 막 박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파일을 박지만 나무 파일도 박습니다. 박아서 땅을 좋게 만드는 거죠. 땅이 막 뻘이야, 뻘. 그러니까 뻘지대는 이제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그 위에 이런 프레임을 개발한 거죠. 프레임을 개발해서 요렇게 해서 요걸 다 싼 겁니다. 쌓고, 여기 좀 끼는 거 보시죠. 여기서 이제 빔을 이제 요 십자형들을 여기서 이제 낀 거죠. 끼워서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돌을 붙이냐, 뭐 어떻게 하냐, 이런 걸로. 근데 이런 마감재도 다 친환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실험인 거죠. 실험. 그래서 지어놓고 계속 테스트를 하겠죠. 이게 약간 틀어지냐, 변형이 있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준 거죠. 와이어. 그러니까 합판이 없죠. 합판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바닥만 있지. 벽에 합판이 없어야 된다. 와이어가 필요한 거죠. 와이어에서 합판 역할을 합니다. 와이어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공간을 또 이렇게 높게 뻥 뚫고, 그래서 다양한 집을 이제 모양을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그리드 표시가 싫어. 여기다 뭐 다 세라믹 사인이 됐든 뭐가 됐든 판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시면 집은 아니죠. 사실은 그 계단도 참 재밌더라고요. 계단도 다 매달았어. 이렇게 와이어로 요 공장에서 찍어낸 요 계단도 똑같이 무한 반복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매달아서 계단이 계속 올라가는, 이 계단에 기둥이 필요할까? 굳이 기둥이 필요 없는 거죠. 천장에 요 끝을 매달면 계단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항상 이거 기둥을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죠. 지붕에 매달아도 됩니다. 그런 다양한 구조를, 실험적인 공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 톱라이트가 있고, 여기는 이제 체육관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층 건물이죠. 3층.
1층, 2층, 3층 건물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그냥 보이드고 여기는 브릿지고, 그러니까 모든 이 난간 막 이런 것도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냐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당연히 전기 이런 건 다 노출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철물들 있죠. 창문도 나무 프레임이 한 겁니다. 플라스틱을 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창호를 플라스틱을 많이 씁니다. 그게 싸고 사실은 단열 성능이 좋아요. 알루미늄 창호나 이런 것들이 단열 성능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나름대로는 단열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플라스틱 창이 결국은 친환경적이진 않잖아요. 싸고 저렴하고 어쨌든 그 플라스틱은 뭐 썩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창호 프레임도 그냥 이렇게 유리만 끼는 거죠. 나무 프레임에 유리만 끼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활용 가능한 자재가 뭐냐? 보세요. 유리를 낀 거죠. 그 다음에 양쪽으로 그 나무 쫄대를 댄 겁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집을 졌죠. 이렇게 집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옛날 시대로 다시. 지금은 어쨌든 이게 뭐 비가 새고 뭐 이게 나무가 어느 시간에 의해서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틀어짐을 이제 아예 야 창 바꿔 플라스틱으로 바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어차피 영원한 건축 자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창호가 그 플라스틱은 30년을 가지만 그 부속품들 그런 것들 코킹 뭐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과연 영원한 창이냐는 거죠. 나무가 사실은 단열 성능이 좋습니다. 나무 창호가 비쌉니다 원래. 근데 그러니까 알루미늄 창이죠. 안에는 알루미늄이고 바깥에는 알루미늄이고 안에는 나무를 붙여요. 알우드 창 비쌉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남은 거죠. 뭐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여냐는 거죠. 여는 창이 아니야. 다 픽스 창이고 요 창 열더라고요. 여는 창을 최소화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 창은 여는 거죠. 요 창은 열고 다 안 엽니다. 그러니까 여는 창을 최소화한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거죠. 왜냐면 이 큰 창을 나무 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 열기야 열겠지. 몇 번 열면 금방 망가집니다. 왜? 창이 큰데 나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창은 나무 프레임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6 사이즈 박스를 쌓고 그 다음에 합판을 대고 나무 합판이죠. 저렴한 합판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은 카페트를 깔았네요. 그래서 좋죠? 싸고 저렴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고 그런 거죠. 난간은 스틸을 했네요. 스틸도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입니다. 근데 이제 만드는 비용이 이제 비싼 거죠. 사실은 스틸이 비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무와 스틸 프레임, 철물 이런 것들은 같이 점점점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 나무가 노출이 됐을 때 나무와 못을 가지고는 그 지속 가능한 건축을 하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물들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와이어로 당겨주고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요거를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요게 이제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돌리면 다 이제 와이어든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돌리면 이게 당겨집니다. 당겨지고 늘어나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뭔가 좀 이렇게 나무가 좀 늘어난 것 같아. 그러면 요거를 당기면 되는 거죠. 여기 나사를 당기면 당겨집니다.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방식이 뭐냐를 여기 엑스포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가 그 건축의 선진국이 되는 이유가 이런 실험들을 계속해요.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험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방향은 뭐냐? 방향은 뭐냐? 친환경 건축이라는 거죠. 친환경 자재, 친환경으로 어떻게? 친환경 시스템으로 계속 반복 구조로 저렴한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을 찾고 있는 거죠. 말뚝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보면 다 옛날식인 거잖아요. 옛날에는 콘크리트 파일이 어딨어. 다 말뚝을 박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옛날에는 다 나무로 박았다가 이거 문제가 있어. 콘크리트 파일을 박았죠. 튼튼하긴 해. 근데 우리가 적정선이 그냥 3층 정도는 그냥 나무로 박아도 되네. 이게 어쨌든 자연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콘크리트 파일이 물론 보이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신경을 써서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숲속에 어쨌든 내 땅에 지구에 건축물을 짓는 그 행위 자체는 자연 파괴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친환경으로 저는 집을 졌어요. 패시브 주택이에요? 더 엄청난 공해덩어리야. 폐기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패시브 주택을 제가 반대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안 좋은 폐기물을 쓴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면 뭐해? 만든 집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심각한 자재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선진 기술이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받고 3층 정도 훌륭하네. 그 다음에 나무 프레임으로 이 지금 보면 이 기둥이 얇죠. 얇습니다. 큰 나무를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구를 그것도 파괴하는 거죠. 작은 나무를 작은 자재로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거냐. 그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보시면 구조가 되게 얇아요. 이렇게. 이게 엄청난 기도 300에 막 이런 기둥을 박으면 비싸. 나무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하고 요게 이제 10년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야, 이거 다 부러졌다, 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겪으면서 계속 산업이 이제 보완이 되는 겁니다. 보완이 되고 발전이 되고 이런 디테일이 더 좋은 디테일이 나오고 야, 그러지 말고 요거를 얇고 차라리 길게 가자. 아니면 2개를 붙일까? 야, 안 되겠다. 2개 정도는 이렇게 본드를 한번 붙이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본드가 아예 없어요. 없습니다. 야, 나무를 이런 구조로 이렇게 싸가지고 지금 보시면 떠 있잖아요. 이렇게 캔티도 가능해. 사실은 이게 와이어로 좀 다 잡아 당기고 있거든요. 위에서. 어쨌든 이 나무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10년 동안 봐라. 자신 있다.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건축의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실험 합니까? 누가 해? 제가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어쨌든 좋은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편리성, 이거는 이제 제가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연구를 하고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생각, 사고, 접근 방식 이런 건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해요. 박수를 드립니다. 네덜란드 나무상자 쌓기입니다. 감사합니다.